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예, 목요일에 함께 하는 분들 나오셨는데요. 7월 30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분들이죠. 박경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제작진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 여론조사 뭉치들이 벌써 4개가 제 앞에 있습니다. 이거 보다가 늘 제가 영식님 이렇게 방송할 때 한 번씩 인사드리는데 인사 못했네요.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가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제 개인 채널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일부 계실까봐 이분들께도 말씀드리면 이 하어영 기자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복장까지 갈아입느라고 저랑 길이 엇갈렸습니다. 저 한겨레 저 뷰리핑 티셔츠를 입고 오시는 찰나에 저희 방송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 좀 오래 켰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는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걸 좀 보고 계신데 일단 전당대회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바로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이제 본격화됐고요. 첫 번째 TV토론은 M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이건 기호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당청 관계,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 6.3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그 책임, 유시민 작가 발언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고요. 뭐 모두 발언부터 신경전은 벌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는 안정적인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당청 관계, 여당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개혁 방점 찍어서 개혁 당대표를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각 후보의 지향점은 분명히 드러난 듯한데요. 변호사님. 뭐 예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무난한 토론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제 어제도 시방쇼가 8시에 했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1시간 뒤인 9시,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다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예상을 이제 조금 비껴나간 부분은 저는 사실 송영길 후보가 지금 3등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초장부터 좀 기선을 제압하고 조금 더 이 토론회의 어떤 MVP 어떤 히로인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전략적으로 좀 맞다 이렇게 봤는데, 어제는 근데 우리 송영길 후보님이 너무 좀 점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송영길 후보에게도 이건 좀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전략적인 판단이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전략이 좀 옳다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적으로 토론회가 3번인데 한 번의 기회를 점잖하게 그냥 날린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큰 전략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김민석 후보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신천지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지난 1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시 대표였으니까요, 얼마나 그 실책이 많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이 됐고, 이 토론을 하면서도 서로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느냐가 다 드러나는 건데, 뭐 정청래 후보는 늘 그렇듯이 그냥 구호 정치 내지는 슬로건만 나열하는 수준의 불과했다면, 김민석 후보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저는 어제 MVP는 진심으로 제가 송영길 후보님 되시기를 응원하고 바랬는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가장 잘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봅니다. 박영식 평론가 어떻게 저도 뭐 100% 동의하고요. 100% 동의하고, 저도 이게 송영길 후보는 내일이 없는 당장 내일이 뭡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야 내일이 또 보이는 그런
위치나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제 나오셨던 그 모습보다는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었고 축구로 표현하면은 닭공 스타일로 얼마든지 뛸 수 있었던 플레이어였는데 약간 좀 탐색전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널리 선회를 하자면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함께 공세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정청래 후보의 동정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어차피 동정론 프레임을 의식했다. 예, 정청래 후보는 예. 어제도 방송에서 나왔지만 뭐 2대1로 때리면 또 맞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또 2대1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 발언할 때 저 정청래는 뭐 2대1로 때려도 맞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준비한 멘트 아니에요? 예. 어차피 그럴 걸 알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도 송영길 후보도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말이라든지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 김민석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 안정론에 기인한 후보라고 한다면 지금 3등 포지션인 송영길 후보는 2등이 되기 위해서 더 뭔가 좀 분주하게 뛰어준 모습을 예. 그 어떤 활동의 범위는 박지성처럼 해야 되고 골 공격력은 메시처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정청래 후보의 디테일한 표현으로 들어가 보면 따질 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오전 프로그램을 쭉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보수 성향 패널들은 대부분 정청래 잘했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보다 예. 맞습니다. 잘했다. 예. 기대보다 잘했다. 그러니까 기대보다 잘했다라는 것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 후보가 좀 당황할 법한 질문도 나왔는데 그거를 어쨌든 임기응변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대응을 했다. 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 그 대응은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했는데 막힘없이 답변하는 것 같지만 그 답변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 답변 쪽은 저희가 후반부에 얘기할 거니까 대표적인 십자가 밟기 같은 것들은 아주 잘못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 그냥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근데 잠깐만 하나만 더 보태면 저는 만약에 이제 예. 그런 뭐 피해자 코스프레나 뭐 2대1, 3대1 뭐 공격 프레임을 의식을 했다면 그러면 저는 그 이번 경선에서 별로 송영길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아니 어차피 3명이 들어왔고 이게 1대1대1을 만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돼도 2대1 구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그걸 의식했다는 건 좀 설득이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민석 후보와도 치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비전 경쟁을 놓고 치열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당 혁신안이라든지 어떻게 여당 대표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그리고 이재명 문제. 정부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를 선명성 경쟁을 하면 됩니다. 김민석 후보랑. 그럼 치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 그리고 저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어제 송영길 후보가 조금 제가 아쉬웠던 점은 그 거짓말과 이중성이 너무 많아요. 정청래 후보가. 그거를 냉정하게 그러니까 보탬도 뺨도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 나열을 해서 더 알렸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박영식 평론가님이 이제 그 십자가 밟기 이야기하면서 유시민 작가 주제로 지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건 이제 김민석 후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십자가 밟기라는 발언이 나온 거고 저는 이제 송영길 후보 쪽에서의 아쉬움을 얘기할 지난 뭐 합당 문제라든지 아니면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원택 도지사 공천하는 과정이라든지 따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김보미 후보가 그때 연설에서 6분 만에 사이다다 뭐 이래가지고 화제를 끌었는데 어제 그 토론 80분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뭐 사이다냐 뭐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좋았다 이런 게 지금 많이 없어서 전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 2회 전부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더 선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로 오늘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송영길 후보가 추세적으로 10% 안쪽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여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것처럼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표 되려고 나오셨다고 전 봐요. 그리고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어제 토론의 전략은 뭐 2대1을 의식했던 이런 게 아니라 각 후보에 대해서 선명성을 더 송영길 후보가 가진 그런 자산이나 장점을 더 부각시켰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 변호사의 말씀이 그런 추세에 또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여겨지고요. 자 그러면은 신규 변호사님 말씀에 이어서 박영식 평론가님이 아까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뭐 사실 예민한 주제입니다. 원래는 지금 저는 끝부분에 놨는데 그 십자가 밟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적 발언이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밟기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를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김민석 후보의 질문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예. 거기서부터 좀 이어가서 좀 말씀을 좀 맞습니다.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반명, 신천지, 분열주의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실제 본인이 이것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명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나 그 배경을 보면 최근에 불거진 유시민 전 장관 같은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걱정되고 우려돼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도의 쓴소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저주나 폭언에 가깝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필패론 같은 경우에 예, 그렇죠. 필패론,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다, 필패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뭐 어물전, 비린내, 썩은내 이런 것들이 예. 권리당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저게 친명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사실상 망하라는 거잖아.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방송을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결국 공개적인 방송에 나와서 공적 인물인 대통령을 갖다가 비평을 하는 행위. 그럼 그 비평하는 행위 도중에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자인 당신은 저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의견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는 한 인간을 인간적으로 손절하고 더 이상 보지 말고 선긋기를 하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십자가 밟기는 에도 막부 시절에 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탄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던져줬더니 십자가를 밟기 머뭇거리거나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그냥 즉결처형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 대상을 성역화한 사람들에게 네 성역을 밟아봐라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한 것과 성역화를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노코멘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용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건 곧 어떻게 해석되느냐. 정청래 후보에게는 유시민은 성역이구나. 십자가구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시민 전 장관 자체를 정청래 후보 지지자분들이나 정청래 후보가 성역화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인 거고, 또 공화주의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 그러니까 성역은 없다라는 선언이 이제 공화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제 그 정청래 후보의 십자가 밟기라는 발언은 그게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 윤석열 내란을 비판할 때 윤석열이 십자가 밟기 하지 말라 그러면은 비판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그 인식 자체가 협소하고 편향돼 있고 진영 고착적인 인식이 어제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어느 조직의 대표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여러 논평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논평은 많지 않아서 제가 좀 길게 가져갔고요. 말씀하셨던 그 선거 책임론도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어가 볼까요?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거 책임론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드러난 인식의 괴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여전히 잘했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사실상 승리라는 거고, 그래서 본인은 연임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과 당원들의 평가를 받겠다. 그럼 최소한의 이번 6.3 선거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승리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만큼의 성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죠? 이틀 동안 얼굴 관리, 그 표정 관리가 안 됐다. 거의 정신이 이렇게 좀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몽롱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도 아주 진솔하게 하신 바가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하나만 더.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6.3 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동반하락을 했어요. 그럼 선거에서 이겼는데 왜 하락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인 뜻,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정부의 인식과 지금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승리라는 인식은 너무 괴리돼 있어요. 그러면 더 위험한 것은 앞으로 이제 총선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승리했던 정청래 스타일의 리더십을 고수하겠다는 얘긴데, 그럼 다음 총선은 또 패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과 현 정권에 얼마나 큰 위험 요인이냐라는 게 어찌 전 드러났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냐면, 이것과 관련돼서 송영길 후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것을 졌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청래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통령 생각이 틀렸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당대표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정청래 후보는 이게
청와대와 사실상 조율한 것이다라고 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애매모호한 행보를 하면서 예를 들면 평택을 선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어떤 당대표의 일정이라는 것도 전북에 치중돼 있는 일정이고 서울시를 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겨야 될 선거를 패배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미 제대로 짚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당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책임이 있고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는데 네. 책임을 공동으로 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나만 책임 있어? 대통령은 책임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답변을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쪽 패널들은 굉장히 잘한 답변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이걸 건 정치 공학적으로. 예. 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디테일들로 들어가면 뭔가 질문에 날카로운 질문에 본인이 대답을 막힘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따질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않고 그냥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토론 준비를 잘했네. 그러니까 답변은 어떤 답변든지 하면 됩니다. 1 더하기 1은 3이요. 해도 됩니다. 막힘없이 3이라고 하면 그 답변을 잘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긴 건 본인의 덕이라고 찝는 그런 지역구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울산이 등장합니다. 울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잘해서 이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좀 저도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송영길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아니 지금 울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어떤 통합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긴 것이 아니라 이 0.8%짜리 후보하고 뭐 어떤 단일화를 해가지고 무슨 산술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좋은 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황명필 후보가 0.1%도 안 되는 후보였는데 그분과 합당을 당이 마치 정청래 후보가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줘가지고 울산 선거를 승리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는 본인 덕으로 해야 되고 잘못한 거거나 패배한 지역은 당정청이 조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전 모르겠어요. 제가 4개만 예를 들게요. 예. 서울시장 선거 진 거 이거 이해가 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선거는 뭐 본인도 아프다고 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구 어떻습니까? 하정우 수석, AI 수석. 지금 AI 수석도 공석이죠. 그렇죠. AI 수석으로 공석입니다. 일하고 있는 분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부산 북구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오빠 발언했죠. 그 졌죠. 그 책임감지 못 느끼고 있죠. 또 평택을 어떻습니까? 김용남 후보를 전략공천하고 후원회장까지 됐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당시 정체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지금 정청래 후보는 조국 후보랑 합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국 후보 우회 지원했거든요. 우회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호철 전 수석 문재인 정권 인사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징계하라 이랬거든요. 징계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해당 행위를 다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어쨌든 우리 후보다. 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평택 선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제일 치명적인 게 전북 선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김관용 후보가 지난 지선 때 전북이니까 82%로 당선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원택 후보 51%로 겨우 당선됐거든요. 김관용 후보가 41%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공천 과정에서 안호영 의원이 단식을 했고 거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단식 중단 이후에 한 번 얼굴 비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나열한 4개의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타격을 준 선거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1도 없고 책임질 때는 남 탓이고 성과가 있으면 다 내 거고 이건 정말 리더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제 개혁당 대표라는 것을 내걸고 이제 사통통합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SNS에서 많이 하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일이니까. 다만 이 전당대회의 본질과 취지는 무엇이냐? 결국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치인은 책임윤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대한 사실상 패배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 절대 다수로 많다면 산술적으로 그저 수치가 국민의힘보다 우위여서 이겼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임 지도부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성찰하는 자리인지 비록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내가 선거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나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토론회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오게끔 하려면 지적이 방금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례들을 착착착착착 정리해주면서
디테일하게 지적을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김민석 후보든 송영길 후보든 누구든 아니 부산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오빠 발언해서 부산 선거 말아먹게 한 거 본인 아니냐. 이 정도의 지적은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렇게 격돌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이 지금 예. 짚을 게 많은데 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낸 것도 많은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즉 이 토론회나 전당대회에서 물을 것은 전임 지도부가 무엇을 잘했다고 여기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신임을 받고자 나온 것이냐라는 지적을 김민석, 송영길 후보 둘 다 가열차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조차 없었다. 근데 이거는 예. 제가 경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박찬대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랑 붙었을 때 예, 좀 1년 큰 전에. 차이로 졌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박찬대 후보의 경쟁력 뭐 이런 걸로 좀 생각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너무 점잖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안 점잖하거든요. 그럼 안 점잖은 사람하고 점잖은 사람이 붙으면요. 당내 경선은 아무래도 점잖지 않은 사람이 더 표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후보 쪽에 있는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선거를 잘하는 그래서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 그게 좋은 선거 방식이라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맞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 정청래 후보 선거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비례적 대응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두 분이나 올라갔고 결이 같으면 시너지를 내야죠.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정청래 후보는 여전히 안 점잖고요. 그렇죠. 두 분은 좀 점잖은데 그래도 저는 김민석 후보는 어제 할 말은 그래도 한 70-80%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저는 송영길 후보께서도 저는 그분이 당대표 될 기회가 전 열려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전 송영길 후보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열차게 전 더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좀 정합성 있게 날카롭게 전 해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랑도 무슨 뭐 편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비전 경쟁을 더 주도할 수 있다. 전 송영길 후보께서 조금 이제 다음 토론부터는 더 날카로운 아마 입장을 좀 견지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얼마든지 구도적으로 봤을 때 예. 김민석 후보가 어시스트를 하면 송영길 후보가 스파이크를 날리고 송영길 후보가 뭐 예를 들면 센터링을 올리면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가 헤딩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둘이 굳이 합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협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지지 않더라고 그쵸. 하더라도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승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제보단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장면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네요. 그 현재 전당대회 구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투표 지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천계 최고위원 3명 당선을 위해서 생일별 투표 지침 내린 것 가지고 최악의 구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어제 나온 워딩 중에 이게 아마 제일 센 워딩인 것 같습니다만 이 진짜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이다라고 말도 보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와 가까운 사람들 모두 떨어뜨리자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구태정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박영식 평론가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김민석 후보의 질문이나 공세에 딱 떨어지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교묘하다라고도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의 문제도 말씀하시죠. 있어서 아마 넘어가겠습니다만 아니 모든 최고위원을 다 떨어뜨리자 그 말은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5명 있으니까 그분을 다 당선시키자고 한 말 아닙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죠. 그건 정청래 후보도 우리 친천계 다 당선시켜 주십시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니 민주주의를 하는데 지금 당명도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 한겨레도 사장님 뽑을 때 투표하지 않습니까? 저희 선거하죠. 아니 저희 정바세도 저도 선출직입니다. 아, 그런가? 저도 우리 대의원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아니 선거하는데 누가 생일로 나눠서 표를 찍어요.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통통합 얘기할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DJ 대통령이 한평생을 민주주의자로 사셨거든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균형 있게 그리고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신 분인데 DJ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DJ의 정신은 계승하지 않고 DJ 대통령만 말하면 계승이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노사모로 가는 국민 참여 정치의 문을 여신 분이고 정치개혁의 상징 같은 분이세요. 그 대연정까지 제안하신 분이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생일로 나눠서 표를 찍자라는 이런 반민주적인 구태 정치를 보면 노무현 정신 언급하면 그거 화 안 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국민들 앞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데 정청래 후보 그 어떤 분이 막 당원들이 이게 발제를 합니다. 그거 다 듣고 있어요. 안 예. 말리잖아요. 그냥 본인은 그 수혜를 받겠다는 암묵적 동의 아닙니까? 듣고 있는데 안 말리잖아요. 문제지 의식 자체가 없고 어제는 선거 나와가지고 뭐 과거부터도 해왔던 거고 김민석 후보가 당에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 몰랐다는 식으로 또 상대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딴 거 얘기할 게 없고요. DJ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 근데 민주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구태적인 반민주적으로 생일로 나눠서 하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뒤에서 계속 잭나이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위선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생일 투표 이건 정말 민주당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해당 뭐랄까 백그라운드를 보면 배경을 보면 김민석 후보가 그 친청계 인사들이 이 생일별 투표를 하는 것 이것이 당규 4호 34조 7호 77조 3항 뭐 이렇게 조문 번호도 막 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파 선거 운동을 하는 게 민주당 정신에 맞냐라고 얘기를 했고 당규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아킬레스건을 전 찔렀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18년 동안 당을 떠나서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노무현 문재인 때 역사를 네가 잘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개파 정치를 지적하니까 당신은 순혈이 아니야. 너 모르지? 그러니까 적통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맞는 대답은 아니잖아요. 예.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하지 않았다는 토론의 거예요. 기술이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이건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건 아니라는 아니고.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딱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 보면은 막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라고 이런 거 잘해요. 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한동훈 의원 비판하면서 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묻는 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본인들의 성찰과 반성도 없다면 앞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에 얼마나 이게 좀 먹칠을 하는 일이냐.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 지켜보는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2개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2개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시작. 제가 예, 말씀 주세요. 지방선거 저는 지방선거에 대한 사실상 패배가 예. 이번 그 전당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요.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예. 그게 그게 저는 시작이어야 한다.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거든요. 예.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수치상으로는 승리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발언 중에 저는 이건 좀 정교하게 설계된 거라고 보는데 네. 정청래 후보 쪽에서 송영길 후보가 그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자 패배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 통째로 패배라는 낙인을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승리로 일단 규정하자. 대통령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주목이 됐습니다. 이것도 설계된 거예요. 예. 계획을 하고 나온 건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일 게 아니고 명백하게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건데 그 책임을 대통령과 함께 하려고 하거나 대통령에게 마치 대통령 걱정해 주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이 책임을 우리가 일단 같이 끌고 안고 가려면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청와대와 교감이 있어서 승리로 표현했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한 물결 안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흘러가는 그런 토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